매년 설날이 끝나면 이혼 상담 문의가 30%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원인 1위가 바로 세뱃돈 갈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 가정의 명절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뱃돈, 참 아름다운 전통이죠. 어른이 아이에게 건강과 복을 빌어주며 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세뱃돈이 가정불화의 씨앗이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뱃돈 갈등의 핵심은 기준 없음에 있습니다. 얼마를 줘야 하는지, 누구까지 줘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아무도 명확히 정해두지 않았거든요. 오늘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뱃돈 갈등이 왜 발생하는지 정확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원인은 금액에 대한 기대치 차이입니다. 시댁에서는 5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친정에서는 10만 원을 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가 시작되죠. 왜 우리 시어머니는 이것밖에 안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범위 문제예요. 형제 자매의 자녀는 몇 촌까지 줘야 하는지, 재혼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갈등이 터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세뱃돈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조카가 10명이면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나갑니다. 월급쟁이 입장에서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네 번째 원인이 가장 심각한데요. 바로 불공정함에 대한 억울함입니다. 우리 집은 아이가 하나인데 형님 댁은 셋이라면 주는 것과 받는 것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죠. 이걸 참고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책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결책. 가족 간 세뱃돈 기준 금액을 미리 정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명절 전에 형제자매끼리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야 해요. 올해 세뱃돈은 얼마로 할까?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만 정해두면 매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가정이 늘고 있더라고요. 미취학 아동은 만 원, 초등학생은 3만 원, 중고등학생은 5만 원, 성인 전까지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연령별 기준을 정해두는 거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카카오톡 가족 단체방에 이 기준을 공유해 두세요. 매년 명절 전에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우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올해도 작년 기준대로 할까요? 간단하죠? 두 번째 해결책. 세뱃돈 교환 방식을 바꿔보세요. 여기서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세 방식이에요. 형제 자매끼리 세뱃돈을 서로 주고받지 않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형님 자녀에게 10만 원을 주고 형님이 제 자녀에게 10만 원을 주면 결국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안 주고 안 받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이들 숫자가 다르면 조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이가 1명이고 형님은 3명이라면 차액만큼만 제가 더 드리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의 장점이 뭐냐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부모님이나 삼촌, 이모에게서만 세뱃돈을 받게 됩니다. 더 의미 있고 특별하게 느껴지죠. 부모끼리 주고받는 형식적인 세뱃돈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 세뱃돈 범위를 명확히 정하세요. 어디까지 줘야 하는지 항상 고민되셨죠? 제가 현실적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건 당연히 포함됩니다. 삼촌과 이모가 조카에게 주는 것도 일반적이죠. 문제는 사촌 형제의 자녀, 고종 사촌, 이종 사촌 같은 먼 친척이에요. 원칙을 하나 세워두세요. 평소에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라면 세뱃돈을 주고 명절에만 보는 사이라면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너무 넓게 범위를 잡으면 부담만 커지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개혼 가정의 경우입니다. 새로 가족이 된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세뱃돈을 줘야 합니다. 차별하면 아이 마음에 상처가 남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니까요. 네 번째 해결책. 자녀 연령별로 세뱃돈 관리법을 달리하세요. 아이에게 세뱃돈을 어떻게 관리하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가 전액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아직 돈의 개념을 모르니까요. 대신 엄마 아빠가 네 이름으로 저금해 둘게 라고 설명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일부를 직접 쓰게 해보세요. 예를 들어 세뱃돈의 20%는 자유롭게 쓰고 나머지 80%는 저축하는 방식이에요. 스스로 선택하게 하면 경제관념이 생깁니다. 중고등학생은 더 많은 자율권을 줘도 됩니다. 하지만 사용 내역을 기록하게 하세요. 한 달 후에 뭘 샀는지 돌아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게 되거든요. 성인 자녀에게는 세뱃돈 대신 의미 있는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현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다섯 번째 해결책. 시댁과 친정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게 부부싸움의 핵심 원인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5만 원을 주셨는데 친정어머니는 20만 원을 주셨다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양가 부모님께 미리 기준을 공유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 세뱃돈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드리세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이해해 주십니다. 둘째, 금액 차이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각 가정의 경제 상황이 다르잖아요. 신정이 넉넉하면 더 주실 수 있고 시댁이 어려우면 적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비교하고 원망하면 끝이 없어요. 부부끼리 이 부분에 대해 미리 대화를 나눠두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적게 주시더라도 그건 형편 때문이야 라고 서로 이해하기로 약속하는 거죠.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으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해결책. 세뱃돈 갈등을 예방하는 대화법을 익히세요. 갈등은 대부분 말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속으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 그래서 평소에 대화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배우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올해 세뱃돈 어떻게 할까? 부담스럽지 않게? 이 한마디가 갈등을 예방합니다. 형제 자매에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세뱃돈 기준 한번 정해볼까? 서로 부담 덜고 편하게 하자. 대부분 환영할 겁니다. 다들 속으로는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어머니, 손주들 세뱃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건강하게 봐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이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대화의 타이밍입니다. 명절 당일에 말하면 이미 늦습니다. 최소 2주 전에 미리 정리해두세요. 설 연휴 전에 가족회의를 짧게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곱 번째 해결책. 세뱃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원래 세뱃돈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른이 아이의 한 해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었죠. 언제부터 금액 경쟁이 된 걸까요?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렴. 이 돈은 할머니의 사랑이야. 금액보다 이 말 한마디가 아이 마음에 더 오래 남습니다. 실제로 성인이 된 후 명절 추억을 물어보면 얼마 받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대신 할머니가 꼭 안아주시던 것, 할아버지가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던 것, 이런 따뜻한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세뱃돈은 돈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입니다. 이 본질을 잊지 마세요. 여덟 번째 해결책. 세뱃돈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법을 알아두세요. 아무리 준비해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그 자리에서 싸우지 마세요. 명절에 감정이 격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일단 참고 집에 돌아온 후에 대화하세요. 대화할 때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세요. 네가 이랬잖아가 아니라 나는 그 상황에서 이런 기분이 들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난이 아니라 감정 표현이 되면 상대방도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에 집중하세요. 과거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요. 만약 갈등이 심각하다면 전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가족 갈등 상담이 많이 있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건강한 가정을 위한 투자입니다. 아홉 번째, 세뱃돈 외에 명절 갈등 요소들도 함께 정리하세요. 솔직히 세뱃돈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명절 음식 준비, 차례 비용 분담, 귀성 교통비까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가족 회의를 권합니다. 음식은 누가 준비하고 비용은 어떻게 나누고 세뱃돈은 얼마로 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 미리 정해두면 당일에 갈등이 없습니다. 요즘은 명절 음식 분담 앱도 있더라고요. 누가 뭘 가져올지 정하고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는 앱이에요.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열 번째, 세뱃돈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꿔나가세요. 세뱃돈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려면 우리 세대가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첫째, 금액 자랑을 하지 맙시다. SNS에 세뱃돈 인증샷 올리는 거 은근히 비교 심리를 자극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의미 있게 주고받으면 됩니다. 둘째, 아이들에게 감사 표현을 가르칩시다. 세뱃돈 받으면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하게 해야 해. 받기만 하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셋째, 어른들도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손주에게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게 다른 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11번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의 세뱃돈 대처법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죠? 세뱃돈 줄 여유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올해 형편이 좀 어려워서 세뱃돈을 많이 못 줄 것 같아. 대부분의 가족은 이해해 줍니다. 숨기고 무리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현금 대신 정성을 담은 선물도 좋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나 장난감을 직접 골라주면 오히려 더 감동받을 수 있어요. 삼촌이 내 취향을 알고 골라줬구나 하고요. 시간을 선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카와 함께 영화 보러 가기, 놀이공원 데려가기, 이런 경험 선물이 현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명절부터 바로 실천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 바로 가족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내세요. 올해 세뱃돈 기준 정할까요? 라고요. 둘째, 배우자와 대화하세요. 양가 세뱃돈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요. 셋째, 부모님께 부담 덜어드리는 말씀을 드리세요. 넷째,
아이들에게 세뱃돈의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다섯째, 명절 당일에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세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뱃돈 갈등의 핵심은 기준 없음과 소통 부재입니다. 미리 정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어렵지 않죠? 작은 실천 하나가 가정의 평화를 지킵니다. 이번 명절에는 세뱃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가족과 함께 웃으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신 가정의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